B는 안에가 기둥 모양의 도형, 입체 도형이 있는데 안에가 지금 뚫려 있는 이런 형태야. 다 지금 왼 페이지 보면은 166쪽 보면 가운데가 다 뚫려 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의 뭐 건널비 혹은 부피를 구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인데 항상 구하기가 좀 껄끄러운 게 건널비예요. 건널비는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얘를 붙잡고서 페인트 통에다가 탁 넣었을 때 칠해지는 부분의 넓이를 다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일단은 이 뭐라 그래, 앞에 세워진 이 직사각형 모양 보이지? 이게 바깥으로 뺑 둘러서 4개가 있죠, 그죠? 그 4개의 넓이를 먼저 구할 거야. 근데 걔는 전개도를 그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이게 안에가 뚫려 있으니까 전개도를 내가 정확하게 안 그릴 거거든. 근데 바깥의 옆넓이, 4개의 옆넓이를 먼저 구해보자. 바깥 옆넓이. 근데 그거 4개 펼치면 모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막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 세로의 길이는 얘 높이랑 똑같을 테니까 9가 되고, 얘 가로의 길이는 뭐야? 바깥에 있는 하나, 둘, 셋, 넷의 밑면의 둘레랑 같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8 더하기 6 하면 14. 14에다가 몇 배 해주자? 2배 해주자. 그러면 얼마야? 28이죠? 그래서 바깥 옆넓이는 28 곱하기 9 해주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안에 생기는 옆넓이도 생각해 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요 안에 손가락 들어가지? 그러면은 얘 뺑 둘러서 얘도 직사각형 4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기 옆에다 4개 펼쳤다고 쳐봐. 자, 얘 높이 얼마게? 요 4개. 이 바깥이랑 안이랑 높이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가로의 길이가 달라질 것 같아. 그치? 한번 생각해 볼까? 얼마일까요? 가로의 길이 얼마일까? 이 점 얼마일까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로의 길이는 뭐랑 같아? 얘의 둘레랑 같은 거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얼마야? 둘 더해서 2배 하면 16이 나오지. 그러면 얘는 얘가 옆넓이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구한 곳이 어디 있냐 하면은 여기 지금 선생님이 B큰 색칠 하고 있는 부분이 밑면이야. 밑면. 그럼 밑넓이라 그랬지? 그럼 밑넓이가 위아래에 2개가 있을 테니까 밑넓이 곱하기 2를 해야 될 거야. 그래서 밑넓이 하나를 넓이를 구하려면 이 큰 직사각형 넓이에서 안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큰 직사각형 넓이는 6 곱하기 8 빼기 안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는 5 곱하기 3. 근데 이게 한 개 밑넓이거든요. 근데 위아래에 2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뭐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이게 뭐가 된다? 건넓이가 된다. 이해되나요? 공식이 없어. 공식이 없고 과정으로 똑같이 풀어내는 거라 지난 시간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은 안에 생기는 옆넓이가 생긴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밑면의 모양이 가운데가 구멍이 뽕 뚫렸으니까 큰 전체 넓이에서 작은 안의 넓이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 달라진 점은 이 2가지만 달라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피도 물어볼 거야. 자, 부피는 이 통 안에 담기는 물의 뭐랄까? 물의 양? 물의 양을 부피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그림을 한번 봐봐요. 1006번에. 그러니까 안에 뚫려 있으니까 거기는 물을 못 담아. 안에는 뚫려 있으니까. 그러면 이 가장자리에만 물이 담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혔다고 생각하면은 큰 사각기둥이 나오지. 큰 사각기둥의 물의 양에서 요 안에 뽕 뚫려 있는 작은 사각기둥 모양이 보일 거야. 그 사각기둥, 작은 사각기둥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뭐 해주면? 빼주면 이 가장자리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큰 사각기둥 부피에서
작은 사각기둥 부피를 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피는 기둥의 부피는 지난 시간 한번 복습을 해보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단 말이야. 기둥 부피가요. 자, 그러면 얘 큰 사각기둥 부피부터 구해보면 밑넓이는 6 곱하기 8 거기다가 높이는 9 이게 큰 사각기둥 부피고 자 안에 들어가는 작은 사각기둥 여기 있어. 그러면 얘 5 곱하기 3이 밑넓이란 말이야. 5 곱하기 3 집중해라. 자 거기다가 높이는 9. 자 이게 얘랑 딱 비교해봐도 얘가 좀 복잡하고 그나마 이게 좀 더 편한 식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답은 뭐 구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안에 뚫려 있는 거. 그 다음에 유형 7번 가보자. 처음 2번. 자, 처음 2번은요. 약간 뭐 계단 형식으로 뭔가 생긴 이런 그림이 있는데 근데 꼭 계단 형식이어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푸는 거냐. 얘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건널비를 구해달래. 건널비. 건널비는 뭐 그냥 겉으로 드러난 면의 넓이 다 구하면 되지 뭐 방법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계산이 되게 단순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저 점선을 좀 그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건널비면 이 겉으로 드러난 면의 넓이를 내가 다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일단 이 윗뚜껑의 넓이는 구할 수 있겠지. 밑넓이 자체는. 밑넓이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선 살짝 마음속으로 그은 다음에 왼쪽 직사각형이랑 오른쪽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밑넓이는 위아래 두 개 있으니까 그거 두 개까지 넓이 구해주면 되니까 이건 너네 해보라고 쌤이 넘어갈 거야. 그런데 옆 넓이를 조금 생각을 하면은 편해. 계산하기가. 이게 앞에서 바라봤다고 쳐봐. 사람이 앞에서 바라봤다고 치면은 어느 면이만 보이냐면 이 면이랑 요 면만 보이는 거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식인 거지 말하자면 요거랑 저 뒤에 제가 있으니까 요걸 이렇게 데려오면 이렇게 붙는 건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 넓이가 저 뒤에 있는 이 전체 넓이랑 어떻게 써요? 똑같은 거 이해되겠어요? 저 뒤에 서 있는 거랑. 그러니까 저 뒤에 넓이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저 뒤에는 이 가로가 얼마예요? 얼마일까? 그렇지. 왜? 8 더하기 2니까 얘가 10이 되겠지?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10 곱하기 세로는 또 10이네. 이거 하면은 저 뒤에 거 한 장짜리 넓이지. 근데 방금 앞에 얘도 있었으니까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는 거야? 2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해되죠? 그럼 지금 이거 뭐 계산한 거다? 저 뒤에 거랑 요 주황색 두 개까지 다 한꺼번에 계산을 했다는 얘기인 건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옆을 쳐다본다고 해보자. 그러면 보이는 면이요. 이렇게 빨간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얘 두 개 붙여보면 그렇죠. 왼쪽에 저 뒤에 왼쪽에 숨어있는 이 서있는 직사각형 면의 넓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따로 구하지 마시고 요 왼쪽으로 오자는 얘기지. 이거 몇 곱하기 몇이에요?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가 얼마일까? 8, 그쵸? 왜? 5, 3이니까. 됐지? 그래서 8 곱하기 높이 10 그런 게 왼쪽 오른쪽에 총 두 개가 있으니까 얘가 이 두 개를 다 더해주게 되면은 뭐 이걸까지 3번이라고 할까? 얘까지 다 더해주면 이게 건널비가 되겠지. 됐죠? 그래서 앞에 본 모양이 어떤 넓이랑 똑같을까 이거를 생각해서 풀자는 얘기야. 이거 빨간 거 이거 따로따로 구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어가 볼까요?
자, 한 장 넘어가서 유형 8번 내용은요. 회전체 복습이거든요. 회전체 복습이야. 이거는 따로 뭐 하진 않을 거예요. 말만 하고 넘어가자. 자, 회전축이 있다. 회전축이 있는데 여기에 직사각형 모양을 붙여놨대. 그럼 얘를 한 바퀴 뺑글 돌리면 이거 무슨 모양 돼요? 원기둥이 되는 거 이해되나요? 그럼 얘의 건널비나 뭐 부피 구하라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이니까 똑같이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건널비 부피 구하는 내용이랑 회전체 내용이랑 섞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 배운 내용은 없으니까 유형 8번은 차근차근 자기가 생각해서 풀면 다 풀 수 있는 내용. 그래서 이제 9번 유형, 10번, 11번 이걸 같이 볼 거예요. 얘네 세 개는 뭐냐면 9번은 각불, 10번은 원불. 근데 11번도 보니까 원불이야. 근데 이게 뭐 차이점인지는 일단 얘기는 할게요. 일단 얘네 뭐 뿔이면 무조건 건널비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지 말라 그랬어. 근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미리 사각뿔이랑 그다음에 원뿔 얘 건널비 구하는 거를 해볼 거야. 근데 건널비는 항상 겉으로 드러난 면의 넓이기 때문에 뭐 저런 식으로 왼쪽 것처럼 뚫려 있지만 않으면 전개도를 그려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각뿔 그려보면 가운데 이렇게 밑면 뭐 사각형 모양이 있을 것이고 옆면 몇 개가 붙어 있다? 4개가 똑같다고 치고요. 똑같은 놈이 이렇게 붙어 있겠지. 그죠? 자, 그러면 이 밑넓이 하나에다가 옆넓이 몇 개? 4개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는 건 거잖아. 그래서 따로 공식이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옆넓이가 4개 있으니까 4 해주면 되겠지. 밑넓이는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는 것이고 얘는 옆면의 모양이 뭐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지. 근데 밑면 모양이 삼각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을 여기다가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자, 원뿔도 봅시다. 원뿔은 전개도 그릴게요. 자, 부채꼴에다가 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밑넓이가 되겠다. 밑면의 넓이. 그러면 밑넓이는 원이니까 뭐가 들어가? 파이, r, 제곱이 들어가. 자, 그 다음에 옆넓이는요. 모양이 무슨 모양? 부채꼴이지. 이제 부채꼴. 부채꼴은 얘들아 조심해야 되는 게 부채꼴 넓이 구할 때 우리가 하나만 배운 건 아니야. 공식이. 무슨 말이냐? 여기가 중심각을 알려준 경우에는 이걸 쓰는 거다.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써먹는 건 거지. 그지? 근데 요 r이랑 이 r은 선생님이 똑같이 썼잖아요. 그 문제집에 나온 대로 해볼게요. 얘를 r이라고 쓸 거면 이 r의 의미는 얘가 없을 때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한 거거든요. 여기에 r 자체가 이해돼요? 그래서 얘랑 뭐랄까 차이를 두기 위해서 여기다가 L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얘를 뭐로 바꿔야겠어? R이 아니라 L 제곱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됐지? 자, 첫 번째는 부채꼴 넓이 구할 때 중심각이 주어지면 이렇게 구하는 거지만 두 번째 우리 배웠던 거 뭐 있어? 중심각의 크기가 만약에 안 주어졌대. 안 주어지고 그냥 이 길이랑 이 길이 곱한 다음에 그 너네 기억나냐? 2분의 1 R L이라는 공식이 있었어. 오케이? 이게 사실은 반지름이고요. 얘 입장에서 이거 쳐다보지 말고 반지름이고 얘가 뭐다? 호의 길이였어요. 호의 길이. 이해되나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가 써먹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2분의 1 반지름은 여기선 L이니까 L 곱하기 얘 호의 길이래. 호의 길이 하려면 호의 길이 2파이 반지름 곱하기 뭐야? 360분의 그냥 이거 써먹어도 되겠다. 360으로 하지 말고 자 여기가 호의 길이 공식이야. 근데 호의 길이는요 이게 훨씬 낫겠네. 얘의 둘레랑 어떻다고 배웠으니까
같다라고 배웠었지. 기억나? 그래서 2파이r로 써먹으면 훨씬 더 편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 2분의 1이랑 2랑 곱하니까 파이 RL이라는 거 보여요? 파이 RL. 이게 옆넓이 다시 얘기하면 부채꼴 넓이 구하는 방법이 중심각의 크기를 알 때, 중심각 크기가 얘는 없을 때 이렇게 둘로 나눠서 구하는 거 있지? 그래서 그 유형 10번 봐봐라. 박스 안에 봐보면 맨 밑에 줄 봐봐. 박스 안에 맨 밑에 줄에 더하기 파이 RL 보여요? 마지막 줄에? 그 파이 RL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야. 이해되겠죠? 침대냐 나? 묶었어.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봅시다. 그래서 유형 11번에 이거야. 원뿔의 겉넓이 하면서 중심각의 크기를 아는 경우거든요. 유형 11번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 정리해놨어요. 똑같은 중심각의 크기를 알 때랑 모를 때. 이게 지금 유형 11번인 거고, 그 다음에 아래줄에 있는 얘가 방금 지나갔던 유형 10번이에요. 써줄게. 얘는 유형 10번이고요. 요 위에 게 유형 11번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근데 얘는 풀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별로 어렵지 않은 거에서 막 나가는 거고요. 자, 옆에 가봐봐. 유형 12번. 뿔대의 겉넓이도 있거든요. 뿔대의 겉넓이는 이거 기억할 수 있겠어? 이 두 개 지운다 그러면 식 쓴 거를 이따 선생님이 다 확인할 거거든. 노트에다가 풀 때. 자, 지금 계속 겉넓이 하고 있어요. 자, 뿔대의 겉넓이. 뿔대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근데 만약에 이걸 뻗어 나가게 하면 이 위에 허공이긴 하지만 비어있긴 하지만 여기 작은 원뿔이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이 두 개 다 합하면 여기 합하면 큰 원뿔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원뿔대의 겉넓이를 할 건데, 그러면 겉넓이는 선생님이 전개도 많이 그려보자고 했으니까 전개도를 그려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비어있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여기 이 작은 원이 이 위에 있는 원이고 이 큰 원이 밑에 있는 원이야. 그 다음에 이 옆에 이 구분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요렇게 뭐 말하는 모양도 없다. 이름도 없어요.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 넓이 구하는 거야 뭐 너네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이 전체 넓이, 부채꼴 넓이에서 이 안에 있는 위에 있는 이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뭐 해주면 빼주면은 나오겠지. 이해되겠어요? 근데 풀어가야 돼서 사실은 이 표시만 해놓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부피가 나와 이제. 근데 부피가 조금 쉽거든요. 쉽기는 한데 한번 봅시다. 그 유형 13번 봐봐요. 여기 몇 각도를 그려놨냐? 4각도를 그려놨구나. 사각부를 그릴 거야.
사각뿔이 있는데 이 사각뿔의 높이가 있겠지. 그 높이 꽉 맞게 들어가는 뭘 그려볼 거냐 하면은요. 사각 기둥을 그려보려고 그러지. 겹칠 텐데 이게 뭐냐면은 흰 사각뿔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 꼭 맞는 사각 기둥을 그려놓은 거야. 그 말인즉슨 뭐냐면 사각뿔의 밑넓이랑 바닥에 있는 거 사각 기둥의 밑넓이가 서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생긴 게 똑같다. 그리고 높이도 서로 똑같이 꼭 맞게 넣은 거야. 그러면 이 흰 모양의 그릇이 있다고 쳐봐요. 사각뿔 모양의. 그 사각뿔 안에다가 선생님이 모래를 꽉꽉 채워 넣었어. 그 다음에 이 사각 기둥 있지. 사각 기둥 통에다가 그 모래를 이렇게 슥 붓잖아. 그러면 꽉 찰까 안 찰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사각 기둥 그릇에다가 사각 뿔에다가 모래를 싹 다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확 기둥에 갖다 부었어. 그러면은 가득 찰까 가득 차지 않을까? 너무 쉽지 않니? 부피가 뭐가 더 클 것 같아? 기둥이 더 크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뿔에다가 모래를 채워서 기둥에 넣으면 기둥에 꽉 차진 않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그러면 꽉 안 차니까 몇 번을 부으면 꽉 찰까 이게 궁금했던 거야. 몇 번 부으면 꽉 차냐면요. 3번을 부으면 꽉 찬대요. 이해됐어?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 각뿔이나 뭐 원뿔이나 부피 공식이 나온 거야. 그래서 어떤 공식이 나오냐 하면은 얘는 그래서 항상 어떻게 구하냐? 그 꼭 맞는 기둥을 생각해낼 수 있겠지. 기둥 부피를 먼저 구하는 거야. 기둥 부피. 근데 아까 생각해봐. 모래를 3번 넣어야 기둥 부피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기둥 부피를 나누기 얼마 해야 각뿔 부피가 된다는 거야? 나누기 다시 3을 해줘야 자기 그 작은 부피가 나오는 건 거잖아요. 이해돼? 그래서 3을 나눈다는 뜻은 3분의 1을 곱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건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각뿔이든 원뿔이든 똑같아요. 원뿔도 뒤에 나올 거야. 원뿔의 부피든 각뿔의 부피든 우리 기둥의 부피 생각해보자. 기둥 부피 공식이 뭐야? 밑넓이 곱하기 뭐였어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뭐였다? 높이야. 까먹으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뭐만 해주면 된다? 3분의 1만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조금 막 내용이 이것저것 많았잖아. 그래서 해봐야 알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어디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근데 한 장만 넘겨봐. 선생님이 하나 질문할 거 있는데 1042번 봐볼래? 문제? 1042번 1042번 봐보면 사각뿔 문제를 읽고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사각뿔 C 한 다음에 이렇게 슬래시 돼 있고 EFGH라고 돼 있는 거 보여요? 이 C하고 슬래시 이거 왜 돼 있는 거냐면은 그 C라는 그 혼자 있는 알파벳 있지? 그게 각뿔의 꼭지점이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그 C라는 알파벳을 뺀 나머지 그 알파벳이 밑넓이가 되겠지. 밑면. 오케이? 그러면 그림 봐봐요. 그럼 밑면이 바닥에 있는 EFGH고요. 높이는 누굴까? 알파벳으로 말하면 CF야, CG야, CH야, CE야. 높이는 힌트. 각뿔의 꼭지점에서 수선으로 쾅 때린 길이를 높이라 그래요. 높이는 수선으로 쾅 때려야 돼. 그러면 C라는 그 각뿔의 꼭지점에서 수선을 쾅 때리면은 어디로 가? 알파벳? G에 가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CG가 뭐가 되는 것이다? 높이가 된다라는 얘기. 이해됐어요? 그 높이가 된다. 근데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의 사각돌이거든. 그러니까 사각돌의 높이가 방금 누구였냐 하면은 여기 지금 알파벳이 C, G였거든. 얘가 지금 높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 근데 요 옆면을 쳐다보면 있잖아. 특징을 설명하려고 그래. 이거 무슨 삼각형 같아 얘들아? 요거? 그림 가보면 여기가 몇 도야? 여기가? 90도지. 그치? 이 옆에 생긴 이 면도 그림 잘 봐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90도예요. 이해됐어? 이렇게 양쪽으로 90도로 생기게 되는 데가 결국에는 뭐일 수밖에 없다. 이 모서리가 높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것만 잘 이해하면 문제 풀 때 옆에 유형 15번도 풀 때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시켜볼 거냐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유형 6번부터 할 차례구나. 유형 6번부터 14. 이거를 숙제 노트에 풀이까지 적어서 채점할 때 숙제 노트랑 같이 확인을 한번 받아보자. 지금 한번 시작해봐요.